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에 빠진 사람을 위한 독일어.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을까요? 정말 모르겠네. 바로 갑시다. 마음이 급하네요, 지금. 첫 번째 표현은요, 너무나 유명한,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만한 표현입니다. Schmetterlinge im Bauch haben. Schmetterlinge im Bauch haben.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이 뱃속에 im Bauch 나비들이 Schmetterlinge 있다, 날아다닌다, haben 이라는 얘기인데 너무 예쁘지 않아요, 표현이? 딱 듣기만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죠? 요거 유래를 잠깐 살펴보면 이게 독일에서 처음 발생한 표현은 아니고요. 1900년대에 미국의 한 작가가 사랑에 막 빠져가지고 막 울렁울렁한 막 설레는 느낌을 Butterflies in Stomach 이라고 썼는데 이게 표현이 너무 신박하다 보니까 여러 언어로 번역이 돼서 널리 쓰이게 됐다고 합니다. Schmetterling im Bauch. 그래서 독일에서는 흔히 Wer verliebt ist, hat Schmetterlinge im Bauch. Wer verliebt ist, hat Schmetterlinge im Bauch. 즉 사랑에 빠진 사람은 뱃속에 나비가 날아다닌다 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표현 가야 되겠네요. 사랑에 빠졌다. Verliebt sein. Verliebt sein. 또는 딱 집어가지고 누구누구에게 사랑에 빠졌다 라고 표현하려면 전치사 in과 사격 목적어, 삼격 아니고 이 경우에 사격을 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In jemanden verliebt sein. In jemanden verliebt sein. 왜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그 바이브가 막 뿜뿜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Du siehst so glücklich aus. Bist du verliebt? 너 되게 glücklich, 행복해 보인다? Bist du verliebt? 너 사랑에라도 빠진 거니? Ja. 또는 Ich bin schwer verliebt in Ingo. Warum Ingo? 왜 하필 인고야? 약간 올드한 독일 남성 이름이에요. 인고 하면. 나는 인고한테 완전 깊게, schwer. 물론 직역하면 무겁게지만 무겁게 사랑에 빠졌다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schwer verliebt sein 하면 깊게 사랑에 빠졌다. 같은 맥락에서 frisch verliebt sein. frisch. 그렇습니다. 영어의 fresh. 즉, 지금 막 엄청 신선하게 사랑에 빠졌다라는 표현. 그런데 이 verliebt sein이랑 묶어서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표현이 있는데요. verknallt sein 또는 in jemanden verknallt sein. 이거는 정말 막 진정으로 사랑에 막 빠졌다기보다는 그거보단 조금 가벼운 느낌. 영어로 치면 crush. 딱 그 느낌이에요. 상대방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겉모습만 보고 또는 어떤 특정 포인트에 진짜 확 꽂히는 그런 경우 있죠. 그거를 verknallt sein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Bin ich verliebt oder nur verknallt? 나는 사랑에 빠진 걸까? 아니면 단지 그냥 verknallt가 한국어로 번역하기 굉장히 힘드네요. 그냥 느낌으로 알아둡시다. crush. 누군가한테 일단 사랑에 빠지면 막 티를 안 내려고 해도 티가 나고 또 언젠가는 정말 용기를 내서 내 마음을 전하고 싶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과하지 않게 나 너 미친 듯이 너무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네가 좀 좋다? 약간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An jemandem Interesse haben. An jemandem Interesse haben. 누구누구에게 Interesse,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인데요.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라고 하면 Ich habe Interesse an dir 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면 조금 더 세련되게 Weil ich Interesse an dir habe. 왜냐면 내가 너한테 관심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 그죠? 예를 들면 Warum schreibst du mir jeden Tag? 너 왜 나한테 맨날 막 톡해? 왜 문자 맨날 해? Weil ich Interesse an dir habe. 왜냐면 나 너한테 관심 있으니까. 좋다. 생각만 해도 좋아. 그 다음에 누구누구를 좋아한다 라고 할 때는 mögen 동사를 써서 jemanden mögen. umlaut 발음에 주의해 주셔야겠죠? mögen. 그냥 너 좋아. 솔직 담백하게 Ich mag dich.
아니면 나 너 진짜 너무 좋아. Ich mag dich sehr. 근데 이 mögen 동사는 사실 꼭 로맨틱한 뉘앙스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단어기는 해요. 예를 들면 뭐 Ich mag Schokolade, ich mag Bier und ich mag dich. 네, 살짝 더 어른스러운 표현을 살펴보면요. Für jemanden Gefühle haben. Für jemanden Gefühle haben. 누구누구에게 어떤 감정이 Gefühle 있다라는 얘긴데요. Ich habe Gefühle für dich 하면 내가 너를 정말 특별하게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너에게 어떤 감정이 있다. 뭐 좋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Für jemanden Gefühle haben.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다룰 표현은 굉장히 좀 사적이기도 하고 개인차가 아주 큰 부분인데요. 무조건 이렇다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부득이하게 조금 일반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Jemanden lieb haben. Jemanden lieb haben. 이것도 결국에는 누구를 좋아한다라는 표현인데 mögen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근데 동시에 꼭 로맨틱한 관계가 아니더라도 왜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집 강아지한테도 애정을 드러낼 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한국어에서 엄마 사랑해, 우리 친구 누구 사랑해 라고 할 때 그 사랑해 그때 쓸 수 있는 게 liebhabe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에밀리님, 사랑해를 독일어로 Ich liebe dich 라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나왔네요. Ich liebe dich. 이거는 진짜 독일어에서 아주 궁극의 사랑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참 쉽게 하기가 어려운 말이고 쉽게 들을 수도 없는 말이고요. 정말 꽤 오래 만난 연인들 사이에서도 이 말을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 보면 막 Er sagt nicht, ich liebe dich 이런 연애 고민글, 그러니까 그가 사랑한다는 말을 죽어도 안 해요 라는 그렇게 속상해하는 글들을 제가 꽤 봤거든요. Ich liebe dich.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딱 뭔가 시간이 딱 멈추는 느낌이 들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으니까 저도 이미 Ich liebe dich. 다음 표현 갈게요. Die rosarote Brille aufhaben. Die rosarote Brille aufhaben. 또는 etwas durch die rosarote Brille sehen. Etwas durch die rosarote Brille sehen. 이것도 많이들 아실만한 그런 수거 표현인데요. 로사롯 하면 막 핑크핑크한 그런 붉은빛, 브릴레 하면 또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핑크핑크한 안경을 꼈다, aufhaben. 또는 그 안경을 통해서 durch die rosarote Brille 세상을 본다, sehen.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꼈다, 뭐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꼭 사랑 때문만은 아니더라도 그냥 뭔가를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고 현실을 외면할 때도 그런 걸 약간 비판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콜라보 비슷한 걸 하기도 했었던 Deutschlerner Blog에 올라와 있는 설명을 보면요. 이 etwas durch die rosarote Brille sehen 이라는 표현은 eine naive und zu optimistische Sicht auf die Dinge haben. 즉 어떤 대상을 지나치게 순진하고 또 긍정적이기만 한 시선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연애 박사는 또 아니지만 제 경험상 한국에서 연애하는 거랑 독일에서 연애하는 거랑은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서로를 만나서 정말 한 쌍의 연인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이 독일에서 뭔가 훨씬 더 험난한 느낌? 진짜 서로 그냥 데이트만 몇 번 하다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etwas Unverbindliches. etwas Unverbindliches. 그러니까 뭔가 딱 확실한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그냥 캐주얼하게 만나는 거. 물론 할 건 다 하지만 서로 연인이라는 관계로 묶여있지는 않은 Unverbindliches. 그런 게 독일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체감상. 특히 제가 사는 베를린에는 더더욱. Ja. Ich will momentan nur etwas Unverbindliches. 나는 당분간 그냥 편하게 만나려고. 너무 진지하게 연애 안 하고. 그럼 이번에는 누구랑 썸 타는 거.
아직 사귀는 거는 아니지만 한창 달달하게 막 이렇게 막 꽁냥꽁냥 하는 거, 그거는 굉장히 쉽게 독일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jemanden daten. jemanden daten. 네, 영어의 date를 독일어화한 거죠. daten. 요거는 근데 독일인들 사이에서도 약간 의견이 분분한? 아니 도대체 daten 한다는 게 정확히 뭐냐, 이걸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하냐 하면서 그런 표현인데, 근데 바로 딱 그 애매함이 이 썸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daten 한다는 상태를 irgendwo zwischen Single und vergeben, 그러니까 싱글도 아닌 것이 커플도 아닌 것이 그 중간 어디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예문 하나를 기가 막힌 걸 찾아가지고 가져왔죠. Oh mein Gott, ich date einen Millionär. 어머나 세상에, 내 썸남이 백만장자? 네, 어떤 차이인지 안 봐도 아시겠죠?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누구를 정말 처음 만나서 이제 조금씩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알아가는 단계, 그 단계를 가리켜서 die Kennenlernphase. die Kennenlernphase 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누군가를 알아가는, jemanden kennenlernen, 그런 phase, 과정을 말합니다. 저는 이 과정이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게 독일 남자들이, 저는 이제 헤테로니까 독일 남자들이 이게 일반화하면 안 되는 거지만 참 대체로 좀 까다롭더라고요. 아니 사람을 더럽게 간을 봐. 아무튼요. 첫 번째나 두 번째쯤 만났을 때 Ich möchte dich weiter kennenlernen. Ich möchte dich weiter kennenlernen. 난 너를 계속해서 weiter, 알아가고 싶어, kennenlernen.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좀 마음에 뭐 들었다. 앞으로 우리가 뭐 썸을 조금 탈 가능성이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에 빠진 사람을 위한 독일어 1편은 벌써 여기서 끝이고요. 2편에서는요, 좀 더 딥한 표현과 또 구독자 여러분들의 질문까지 모아서 마찬가지로 알차게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에밀리 및 윕실런 채널의 에밀리였습니다.